올해 4월에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실 도청 정황이 드러났던 거는 뉴스로 알고 계시죠? 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서도 도청에 관한 뉴스가 지금 연일 보도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대답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하마스 네. 관련돼서는 도청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서 국익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국보연 같은 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에 당연히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도 동의하실 거고요. 예. 근데 이런 도청이나 해킹 이런 것들이 100% 완벽하게 보완하는 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청에 관련돼서는 이제 고전적으로 도청 탐지기를 어디 은닉을 한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레이저를 쏘아서 음성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이지만은 그 부분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 네. 최근에는 특히 이제 휴대폰 이런 LTE 통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술 개발의 속도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도청의 기술도 또 이제 같이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제 해야 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해킹도 마찬가지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이든 해킹이든 완벽하게 보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0%. 다만 100%에 근접하게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데, 그런데 왜 국정원은 마치 투표 조작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하고 도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개표 조작 관련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제 선으로서는 도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도청이라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해킹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면 이 선관위에서의 그러니까 투표 조작이라는 이야기들까지도 하는데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정선거 의혹이 다시금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국정원이 이러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청이든 해킹이든 지금 이 국보연에서 두 개 다 관여를 하시는 분야잖아요. 예, 해킹 대응 기술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그러면 있고. 도청으로 보안이 뚫렸던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안보실이라든지 경호처라든지 그쪽에서 직접적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쪽 분야에서의 이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 전에 국정원에서도 그 관련된 일을 계속 하셨고, 이렇게 도청으로 무언가 보안이 뚫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청이 어떻게 뚫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뚫렸는지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제한이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다. 뚫렸는지를 조사를 했어야 됐겠죠.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연구소에 근무하는 보통은 도청이든 해킹이든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먼저 연구를 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국보연에서 하시는 역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도청이 됐는지, 왜 해킹이 됐는지를 연구하는 게 당연히 국보연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그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연구소가 능동적으로 그걸 파악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 관련해서 4월 이후에 관련 기술을 논의한 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회의를 개최를 한다든지 참여한다든지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청 관련해서 향후에 어떠한 연구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자, 예. 논의도 하지 않으셨고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실이라는 1급 보안 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도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터졌는지조차 아직 국민들은 그 안개 속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셔야 되는 곳은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해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없고, 이 국민들이 믿고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국부위원이 제 역할을 하고 계시다 봅니까? 관련해서는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대응 방안 개발에 관련돼서는 민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간에서만 하면 돼요? 하고 있는지와 함께 저희 국가 주도로 연구 개발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지속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는 계획이 없으시다더니 이제는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이거는 오늘 국감이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에서 끝내시지 마시고, 어쨌든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보위원회에서는 책임감 있게, 아까 보니까는 국정원 3차장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쉽게 소통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투개표와 관련돼서는 무려 6명이나 사람을 보내셨어요. 저 자료 보니까요, 주요 업무 보고 자료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국정원에서 요청한 이 선거 관련해서는 6명이나 사람을 보내고, 정작 도청으로 이 안보시설이 뚫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 계획도 없고,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보안연구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이 전액 다 삭감됐어요, 예산이. 대략 한 25% 앞뒤로 줄 그냥 자대고 쭉 그은 것 같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5개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전액이 다 29%, 뭐 25% 이렇게 30% 가까이. 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과제의 내용을 조정한다든지 장비 구입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제를 어떤 목표한 범위 내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차관께서 그 예산 관련해서 이런 발언하셨어요. 삭감된 예산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나 싶다. 그래서 시스템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 맞죠?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너무 하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겪는 체감의 압박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맞습니까? 예, 이 그렇게 생각에 변함이 말씀드렸습니다.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시스템과 예산을 같이 가든지, 어떻게 이런 준비도 없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다 삭감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가계 예산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나라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읍소드리고 저희 정부한테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현찮을 판인데, 오히려 현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카르텔이라고 비난하고 압박하고, 이게 정부의 태도입니까? 자, 아까 제가 국가보안연구 관련된 예산 말씀드렸는데, 국보연 소장님, 네. 지금 모든 그 기술 개발 관련된 연구 과제들 전액 다 삭감됐고요. 뿐만 아니라 장비 구입부에 대해서도 최근 6년간 예산을 봤더니요, 보통 87억, 100억 이렇게 되던 게 내년에는 27억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27억도 내구연한 도래한 연구 장비들 교체 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뭘 검토합니까? 27억밖에 없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된 연구 장비들의 예산이 41억입니다. 근데 27억 예산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양자통신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라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자암호 등 보안 신기술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틀린 자료가 있어요?
다 자, 국보연에서 주신 자료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 내구연한 장비를 좀 더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십시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내부 연한이 지난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쓴답니다.